며칠 전 진짜 며칠 전에 2022학년도 대입 공론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토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대입 공론화 내용 때문이었는데 맨날 바뀌잖아요. 수능이 사실 매번 바뀌고 뭐 수시도 뭐 대학 할 거 없이 뭐 다 바뀌고 그래서 뭐 수시가 어떻게 바뀌면 정시가 어떻게 바뀌는 항상 토론과 뉴스의 주제였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끼리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상등급의 수준에서 이걸 한번 토의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최근에 수능을 봤었는데 이 의제를 쭉 보면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일단 이거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이제 다른 뭐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대입제도의 선택권을 준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거든요. 물론 당사자에게 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제도를 결정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너무 좀 우리나라에서 쉽게 누구나 떠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교육이 사실은 자기들이 다 겪었으니까 왠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 사실 정밀한 데이터와 이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개개인의 인상 비평만으로 솔직히 그리고 이런 토론 같은 거 뭐 수기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충분한 의견 토론을 했다고 치고 근데 그런 토론에 과연 참여할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실제로 이번에 제가 여기를 한번 토론 신청해서 가봤었거든요. 근데 가보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대가 평일 5시부터 7시. 그거 화면 안 잡힐 거야. 어떻게 해야지? 그냥 말해. 이게 보통 시간대가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5시부터 7시까지 이게 시간이 되거든요. 보통 저도 한번 갔어요. 시간 내가지고. 근데 갔는데 진짜 약간 일반 사람들은 없고 약간 진짜 단체 이름 얘기해 상관없죠? 어차피 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 집단들이 모여 있었다. 네. 정치 집단들, 뭐 어떤 사람은 사교육이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쪽 하나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공정사회에서 국민 모임으로 살고 싶다. 그거 그냥 단체 이름이잖아. 이게 수기 토론회 참석 인원을 보니까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럼 이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자기의 발언을 제대로 할 수 있었나요? 거기서 그냥 진행을 거기서 할 때 그냥 손 먼저 든 사람한테 그 위원장이 지정해준 역할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얘네 이쪽 단체들에서 그냥 누구는 여기 앉으시고 누구는 여기 앉으시고 누구는 여기 앉으셔서 손을 계속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초반에 그런 데 가면 손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적극적으로 드는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들 의견이 국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음 건 이제 결국 공론화 결과를 보면 의제와 함께 결국에는 의제 1하고 2와는 다른 이제 것들은 좀 낮긴 해요. 그래서 의제 1하고 2가 좀 중심인데 이거 결과도 양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것도 이제 나와 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제 교육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의제 3이나 2를 선택을 했지 1 같은 정시 확대는 절대 교육계가 원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의제 1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국민들의 약간 정시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정시는 공정하다는 환상? 그리고 이제 사교육 쪽에 끊임없는 푸시?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의제 2가 굉장히 정시를 푸시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제 2가 사실 이 결과는 저는 선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공론화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절망을 하신 게 정시가 소폭 확대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교육계의 큰 태보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이제 이 공론화 자체가 다 별로다 보니까 사실 뭐라고 더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총체적으로 이제 별로야 더. 총체적으로 난국이었다. 네, 그래서 결과 자체도 이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의제 1이 약간 상대평가에는 이게 52%였고 의제 2가 절대평가에는 48%였어요. 합쳐 몇이 나와요? 100이 나오면은 그냥 1번 찬성하는 사람이 2번 반대하고 2번 찬성하는 사람이 1번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약간 전혀 의미 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학부모들이나 학생 입장에서 정시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그거죠. 그냥 이게 수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시의 이제 장점이 이제 내가 노력한 결과를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수시는 사실 블라인드잖아요. 그 뭐 이제 그게 깜깜이라는 게 아니라 결과가 깜깜이라는 게 결과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거를 기다려가지고서는 얼마만큼 내가 향상이 되었나? 이게 즉각적인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시를 찬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는 이제 과연 수시가 공정했나 정시가 공정했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상 비평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까봤을 때 정말 이제 수시가 그렇게 작용을 했냐 정시가 정말 그런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이제 그 피드백이 많았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여태까지 나온 결과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득 분위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수시가 실제로 이렇게 블라인드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이 드나요? 아 근데 솔직히 블라인드라는 거는 약간 부정할 수도 없는 게 저도 붙고 좀 약간 놀라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안 붙었을 것 같은데 붙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수시라는 게 준비를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논술이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뭐 모범답안 몇 번 하고 공부 스스로 해서 붙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던 이유는 수시 돈 많이 들어서 붙었다는데 나는 그냥 혼자 공부했는데 수시 붙었네? 이게 뭐야? 전 약간 그런 식으로 놀랐어요. 아니 저는 6종합이었어요. 종합 전형만 6개였는데 저는 사실 제가 수시 6개 쓰고 느낀 건 이게 붙는 기준은 뭐고 떨어지는 기준은 그쵸. 뭘까에 대한 기준의 사실은 모호함. 굉장히 모호하고 또 이게 입사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저희가 확실한 기준 자체를 알 수 없어요. 그쵸. 그 평가 기준을 결과를 네. 알려주질 않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쵸. 이를테면- 점수는 점시가 나오고 네. 사실 거기서 오는 문제가 사실 크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럼 저는- 이게 수시는 결과를 알려주면 끝나는 문제인가요? 아니 그거라기보다도 네. 근데 왜냐면 그게 정말 저는 수시라는 전형 자체가 제가 수시로 대학을 갔지만 좀 되게 이게 의아하다라고 느끼는 점은 이게 같은 대회라고 하더라도 A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대회의 퀄리티와 참. 또 어디 지역의 B의 뭐 어디 파락군의 B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대회의 퀄리티 굉장히 다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전 대학에 똑같이 반영이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서는 이제 입학처장이 공표를 해요. 고교 학점제, 그러니까 아니, 고교 등급을 우리가 반영을 하진 않으나 지역적인 편차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학기 초에 이제 아예 공표를 해버리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이게 너무 대학별 그쵸. 문제도 많고 지역별의 그쵸. 편차도 너무 커지는데 이거를 하나 종합이라는 전형으로 딱 묶어버리고 네. 70%나 되는 높은 비중으로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의 선택권이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다른 모든 대학에서 같은 전형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대학마다 모두 다른데 대학별로 이제 그 기준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 반영 비율도 다르고 네. 뭐가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자소서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네. 정보가 약간 불투명한 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면 여기 보면 의제를 보면 대학 자율이 되게 많아요. 네. 수시를 네. 물론 수시야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는 거긴 하지만 네. 100% 이렇게 대학 자율로 냅둬도 되는 건지 저는 절대 어떻게 안 되는 생각해요? 거죠. 근데 대학은 자유를 일단 저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찬성 입장인데 왜냐면 대학에서는 각 대학이 선정한 인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뽑아야지 인재상에 맞지도 않는 학생을 뽑아야 돼요? 단순히 그 수학 몇 문제 더 맞았다는 이유로 전혀 성격 맞지 않는 학생을 뽑는다? 저는 그건 오히려 대학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대학 자율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대학 자율을 무한정?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가 네. 중요한 거죠. 사실. 대학 자율. 네. 대학 자율. 그러면 네. 정해져야 하는 기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기준을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시를 볼 때 네. 뭐 내신의 반영 비율 네. 혹은 대외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자기소개서에 그런 걸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논술을 할 때 논술은 얼마나 비교되고 내신은 얼마나 또 들어가고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네요. 뭐 최저 등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제도 자체를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저 말해도 돼요? 인재상 네. 네. 저는 설아 누나랑
동규 형을 약간 섞은 게 제 생각인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는 대학 자율로 분명히 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설립 그 대학의 설립 그쵸. 취지도 있고 네. 그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재상 분명히 그거는 당연히 그 대학이 존재하는 고유한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그 대학이 이러한 인재상의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건 당연히 존중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뽑는 기준을 이렇게 대학 자율로 맡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정말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추상적인 인재상으로 이렇게 쓸어 모으겠다라는 말장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공론화 의제 처음에 떴을 때 보고 아 되게 이런 화가 나는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이니까 말을 정말 순화한 건데 정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무슨 동물 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도대체 무슨 강아지 같은 강아지 일이 같은 있거나. 일이. 저는 이게 결국엔 이게 정말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화가 났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대학 자율로 맡긴다라는 게 그 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만의 개성은 충분하게 살릴 때 이제 아이들을 뽑는 그 기준이나 방식 같은 좀 더 것들 투명하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균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약간 계속 뭐 공론화를 맞아요. 붙여서 뭐 정책을 바꾼다? 그거는 너무 네, 사실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교육 정책을 좀 정부의 권한이랑 분리시키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저희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사실 수능의 평가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정시가 과연 절대평가인가 그리고 아니면 상대평가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이번에 결국엔 영어 절대평가가 실시되긴 했죠. 첫 세대예요. 그렇죠. 한국사와 영어 절대평가. 아, 네. 네. 그래서 보면 사실 본고사와 대학 입학 예비고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학 전에 보고 본고사를 보는 시절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한테 멀지 않아요. 80년대까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라는 게 도입된 게 94년부터인데 이걸 보면 안 바뀐 연도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96년도 안 바뀌었고 2003, 96, 2, 03, 16. 07, 07, 1016 그러니까 수능이 사실 그러니까 되게 2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수능의 나이는 이게 물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다이나믹하게 바뀌었다는 거에 반증일지도 모르겠으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제도는 너무 실패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딱 한 번을 바꿨으면은 그거를 한 몇 년을 약간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딱 한 번 바꿨는데 여론이 안 좋아 어떻게 나 지지율 떨어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로 바꿔버리고. 사실 진짜 지지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솔직히 여론상 수시 확대가 안 좋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수시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부는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여론에 맡겨버린 게 이번 수기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전문가 말을 들었다가는 난장판 나고 자기네들이 이제 여론대로 정시를 하면 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결정나는 대로 하겠다. 이거는 진짜 공론화위원회 보고 들은 생각이 만약에 얘네들이 정시를 선택했는데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은 이건 나는 잘하려고 그랬는데 국민들이 멍청한 선택을 해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엔 책임을 지지 않는 네. 정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정치인을 뽑는 거는 책임을 지라고 뽑는 거지 이렇게 약간 정말 팔랑귀 정부라고 해야 되나? 수능에 미루기 대해서 정부죠. 이걸 보고 제가 제일 충격을 먹었는데 어떤 수능의 도입 취지가 네. 암기력 싸움과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인재 교육의 부족으로 논란이 되어서 네, 근데 이게 취지 자체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이게 바뀐 이유가 왜냐면은 공부를 이게 암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안 봐도 잘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엔 재능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냐. 공정하지 않다. 네, 공정성이 다시 화두가 돼가지고 이미 94년도 수능 나올 때부터 본 의도랑 약간 다르게 흘러갔던 이유가 원래 그 최초의 수능을 만들 때는 그 뭐라 그러지? 수학하고 국어만 봐가지고 논리력하고 사고력으로만 학생을 선발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영어 측에서 지금 국주하시는데 영어 안 보냐? 그리고 사회 쪽에서는 국영수 보는데 왜 사회과학 차별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기존의 논리력하고 사고력 보는 거에서 그냥 과목 시험으로 전환이 된 거죠. 취지에서 이제 이익 집단 이익 집단. 간섭으로 인해서 이제 변질이 됐다. 시작부터. 전 본인이 원하는
입시 전형은 좀 있나요? 뭐 그냥 어느 나라를 일단- 좀 따라간다든가. 아니 전혀 저는 대한민국 입시 사회가 사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선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부럽다고 했다가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틀린 것도 아닌 게 이제 미국이 분명히 이제 그 공부 이제 뭐 학문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최상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만큼 뭐 슬럼가라든지 이런 밑으로의 교육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일방적인 교육일 뿐인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일단 의무 교육을 강제를 함으로써 이제 의무 교육이잖아요. 주민등록 다 시키고 사실 주민등록의 영향도 컸죠. 전수 끝나고 예. 치킨이 도착하니까 말이 빨라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서. 추가 반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수 교육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제공한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선진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지방과의 이제 수도권의 격차를 조금 줄이고 많이 줄여야 돼요. 예, 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여야죠. 그쵸? 정말 많이 줄여야 그쵸? 돼요. 많이 줄여야 되고 일단 입시 같은 경우도 이제 본 목적에 살려서 대학을 갈 사람은 공부를 할 사람을 가야 되는데 대학에서의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네, 그쵸? 입시 제도가 아니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뭐 석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라 어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 석사 수준의 교육이 학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 네. 안 되고 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랑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이설아 같은 경우에는 이설아 양 같은 경우에는 양 뭐야? 아 너무 그냥 편하게 불러 왜 그래? 이설아 씨, 오케이. 이설아 이설아 씨 같은 경우는 보편 교육이 한국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 오히려 그 보편 교육이 오히려 한국 발전을 막고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편 교육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길을 생각 못하고 대학이라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편 교육, 정규 교육, 의무 교육, 그거는 12년이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학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그거는 조금 다른 게 이게 교육의 목적이 지금 보편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이제 그 길에 그 교육의 획일성이 문제인 거지. 다 보편- 올림픽대로로만 집어넣는다. 빨리 가게. 그게 보편 교육의 문제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게 해서 사실 이제 미국은 문맹률이 높잖아요. 당장 이제 대한민국의 의무 교육이 사라지면 문맹률이 굉장히 치솟을 텐데 그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런데 그 지금 보편 교육이 중등학교 목표가 중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사회인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국영수 배운 고등학생들이 바로 사회로 나오면 살 수 보편 있을까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 교육의- 교육인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보편 교육의 방향으로 아이들이 적성이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나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문제가 있다. 좀 중등학교 자체도 문제가 있고 이게 용어가 다른 게 보편 교육은 전수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거의 교육의 획일성이 문제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 교육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지. 예. 기존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보편 교육에서 약간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해서 각자 이제 이걸 진짜 중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자기 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를 강하게 반대했잖아요. 사실 수시를 강하게 반대하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줄여야 하고 그 기준을 조금 제대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인데요. 저는 지금 논제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좀 이상적인 입시 제도인데 그쵸.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입시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입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 문제 자체는 약간 고슴도치 그 잡는 이거 뭐지? 두더지 네. 게임. 고슴도치는 잡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두더지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 막으면 이 문제가 문제고 네. 또 이거 누르면 여기서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거는 총체적으로 한번 판을 깨고 엎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국영수를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치는데 아니 그렇게 주입을 해서 가르쳐 놓고 어떻게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창의적이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소통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가? 저는 이건 정말 그냥 한국이 가지고 있는 병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성을 약간 사실 문제죠.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정 몇 명에게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교육을 할 거냐 아니면 전체에게
이제 약간 수준 낮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후자를 명백하게 선택한 나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어와서 약간 이제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일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와중에 그렇게 되면 교원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교원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약간 결국엔 사회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떠나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맞아요. 교원에 투자를 하려면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인프라 구축도 네,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교육이나 아니면은 치안에 뭐 이제 경찰이라든지 소방 공무원 요구 확대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저는 그 종혁이가 말한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될 체질 자체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솔직히 현실에 체념한다는 입장에서 그게 일단 보편 교육의 문제도 나왔고 엘리트 문제도 나왔긴 하지만 결국에는 입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합리적이게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래서 수기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전문성도 갖춰지지 않은 형식이 나온 거고. 사실 입시 제도를 통해서 뭐 우리가 3등급밖에 안 되는데 딱 된다고 내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 입시나 그런 거는 1등급 사람들이 입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 4등급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전혀 맞아요. 없었어요. 그건 그렇죠. 이제는 이제 좀 몇 개 바꿔서 그 사람들만 위주의 그게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입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해요.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네, 하시는 그쵸, 거 아니었어요? 네. 주제예요. 제도를 이렇게 뜯어본다? 이런 거 자체가 약간 저는 솔직히 약간 배부른 사람들의 논의? 제도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고 혹은 토의를 해보자고 얘기한 이유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맞아요. 다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이 나올 리가 없고 솔직히 제대로 된 대안은 오히려 더 이제 대다수의 반발을 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이거 교육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내가 책임을 지고 옳은 교육을 위해 가겠다. 욕은 해도 내가 욕을 다 안고 가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야지 진짜 약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간 미래를 위한 교육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약간 내가 이걸 좀 눈치가 안 좋네? 그러고 바로 그냥 딱 내려놓고.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았죠. 오늘 이렇게 공론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네, 한 명의 한마디만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3등급 탐구생활 1교시 마쳤는데 한마디씩 해봐야 돼요. 아이, 그냥 그만합시다. 아 왜? 왜 갑자기?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치킨 먹고 싶습니다. 네. 와. 와.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제가 마지막에 해드릴까요? 전 마지막, 나 맨 마지막. 컷. 그래요? 컷이 필요합니다. 빨리 둘이 하고 해야 나 돼요? 한마디 하고. 저는 이게 갑자기 치킨 먹고 싶습니다 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뭐 저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이 정책을 입법하거나 아니면 이런 교육 정책들을 좀 다루게 될 때 내 새끼가 겪게 될 문제라는 어떤 책임감과 좀 문제의식을 한 번이라도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거 제가 너무 선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경에 나올 법한? 근데 그건 좋은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아까 말했듯이 입시 제도를 겪는 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인들의 자식이 입시 제도를 겪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책임감 가지십시오. 좋았다. 이거 완전 좋았다. 저요. 어차피 몇 살 차이도 나지 않지만 이렇게 묻어가나요? 아니 안 묻어갑니다. 안 묻어갑니다. 꽤 나지 않나요? 대학 입학할 때 이분이 그 얘기는 그만하지 마. 지금 입학할 때 기어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아니 굳이 그 정도 아이 참.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이고. 어쨌든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일단 제가 단순히 먼저 겪어왔다는 것만으로 제가 좀 더 어떤 부심을 부리기에는 입시가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종혁이가 확실히 자기 스스로는 너무 선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나이 든 사람이 지금 현실이 너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이걸 바꿀 수 없다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좀 약간의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저는 이거 교육에 대한 생각 딱 이거 하나거든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정글의 동물들을 나무 오르기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준비해왔다. 소름 이거 돋았어. 준비해왔다. 카메라 딱 보면서 와 소름 돋았다.